이제 지지다. 역학은 무엇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자전에 의해서 낮밤이 생긴다 해서 이게 음량을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었고, 공전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기므로 여기서 사상이니 오행이니 지진이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된다. 나머지 별들은 개털이다. 태양에 비하면. 그래서 요런 개념들은 다 계절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상팔계나 오행이나 간지들은. 계절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유독 이 지진은 12개로 나누은 거는 뭐까지도 같이 관련이 있다 보면 돼요? 달의 궤도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뭘 벗어날 수는 없다? 태양을 벗어날 수 없다. 1년을 쪼개는데 몇 개로 쪼개든 상관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쪼갠 거 몇 개로 쪼갠 거예요? 사상으로 쪼갠 거다. 그 다음에 8개로 쪼개면은 8개로 쪼갠 거고, 지지로 쪼갰을 때는 이제 12개인데, 이때 이 지지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불문하고 한자로 애아주면 정말 좋겠다. 나중에 폐철을 공부하시게 되면 폐철에 한글 없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걸로 애야 된다. 한자는 꼭 막 귀찮지만 여기 나오는 한자 몇 자 안 되니까 30자 채 안 되니까 외우자. 자, 이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이거를 1년에 12달로 쪼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부터 나왔을까 하는 소리가 나오죠. 왜 자부터 나왔을까? 자, 요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화토금수 이야기할 때 뭘로 기억이 나요? 수의 수라고 하는 거는 씨앗인데, 씨앗은 뭐를 이야기한다? 정자, 난자, 종자, 그 생물체에 스타트하는 엑기스다 이거지. 그 의미로 요걸 쓴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궤도에서도 요 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태양이 드디어 스타트를 한다 이 소리지. 어디서부터요? 동지서부터. 동지서부터 어디까지요? 하지까지 태양이 길어질 때까지. 그 다음 하지서부터 다시 자월이 와가지고 다시 동지까지 내려갈 때까지. 여기 이제 한 사이클이다 이거지. 한 사이클이다. 그럼 그 절반이 뭐예요? 그 절반이 낮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요. 이쪽에 낮 길이가 똑같은 추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상이에요. 4개로 나눠지니까. 8개는 뭐예요? 여기서 또 이래 나갈 때 노란 거 어디 갔나? 8개로 나누는 방법은 여기 중간이 동지와 춘분 딱 중간이 입춘이요. 춘분과 하지 중간이 입하요. 하지에서 추분 중간이 입추요. 그 다음에 추분과 동지 사이가 입동이다. 해서 사계절을 8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자는 게 그게 8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12개로 나눠보자 하는 게 이게 지지단 얘기예요. 이게 13개로 나누든 27개로 나누든 50개로 나누든 분석만 잘 되면 되잖아. 몇 개로 나누든 간에. 자연법을 알고자 한 거였지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단 얘기예요. 역학은. 그 중에 1회 분석하니까 좀 잘 되더라. 근데 여기에서 1년의 시작을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달력 역법이라 그러는데 달력인데 옛날 통치자들이 정말 저 역법에 대해서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한다, 뭐를 기준으로 1년을 시작한다, 뭐 이래 여러 가지 설들인데 지금은 그레고리력이다. 근데 그 그레고리력이 그레고리 1세인가 2세인가에 아들 생일잔치 하는 첫날을 1월 1일 정했다니까. 참 의미 없죠, 그죠? 그래도 역법이라 하면은 태양의 궤도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날이 이게 솔직히 새해의 첫날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 우리가 쓰고 있는 1월 1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천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날은 최소한 이 8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다 이거지. 이유 불문하고. 그랬을 때 동지서부터 1년을 시작해서 해가 제일 짧은 동지 때까지 1년이라고 하자 하는 내용이 그게 동지기년설이에요. 동지기년설이다. 동지 때부터 년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논리다.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쓰느냐? 이건 주역에서 써요. 하늘에서 느낀 게 해가 제일 짧다 이거지. 근데 문제점이 이제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동지라고 하는 거는 양력으로 12월 22일 내지 12월 23일 날 동지가 오는데 이때 아직까지 개떨듯이 춥다 안 춥다? 지구는 춥다 이게. 그래서 태양의 기운이 하늘에서는 길어지기 시작했지만 땅에서는 아직까지 춥더라 이거지. 왜?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오는 온도 변화 때문에 지구가 달구어지는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지가 지나도 1월 달에 제일 춥더라 이거지. 심지어 2월 초까지 춥더라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하늘에서는 시작됐는지 몰라도 땅에서는 아직 시작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입춘 때서부터 1년의 시작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동지기년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의미하는 거라면 동지까지. 입춘이라고 하는 건 드디어 이제 봄이, 땅이 봄을 느끼기 시작했다 뜻이거든요. 태양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이때서부터. 땅이 봄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만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목의 기운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겉으로 표현이 드러나는. 제 말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동지라 그러면 애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애가 만들어졌다고 사람이에요? 애가 만들어졌다고 사람이진 않는다 이거지. 법에서도 뭘로 합니까? 법에서 뱃속의 애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단 예외 한 군데 빼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태를 하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시켜도. 단 언제? 재산을 물려받았을 유복자일 경우로 태어났을 때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권을 가지다. 그때만 사람이라. 자,
뱃속에 있는, 아직까지는 겉은 춥고 이제 겨우 만들어진 것 갖고는 인정 못 하겠다 이거지. 봄이라고.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이쪽에 입춘까지 땅이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한 때를 이제 1년으로 삼자 하는 게, 그게 봄이 일어섰다 이랬잖아요. 입춘 기년설이고 이거를 사용하는 게 명리다. 사주팔자학이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나중에 패처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성을 같이, 궤도에 따른, 태양의 궤도에 따른 운동성, 지구에 대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공부하면 좀 더 쉽느냐 하면 이쪽으로 공부하는 게, 지지를 외우는 게 좀 더 수월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언제냐 하면 자축인묘진서이니까 1년이라고 본다면, 이거 1년이라고 본다면요, 이거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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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거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라고 말하지만, 이 역학에서는 뭐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해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한 달이면 요것도 역시 계속 한 달입니다. 그랬을 때 동지는 어디냐면 자월 중에서도 정중앙서부터 여기가 동지 시작되는 지점이래. 근데 인월은 언제부터냐면은, 인월은 입춘이요. 입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기에, 나침판으로 공부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반응하는 요 입춘 기년설을 채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제가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달의 자축을 뒤로 돌려서, 자축을 뒤로 돌려서 이거를 앞에 지우고요. 12달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예? 봄 석달, 여름 석달, 가을 석달, 겨울 석달로 이래 외우십시오. 외우시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가 봄이다, 여기가 여름이다, 여기가 가을이다, 여기가 겨울이다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은 봄 석 달인데 요거는 초봄 한 달이요, 이거는 진짜 봄 한 달이요, 이건 늦은 봄 한 달이다, 이렇게 외워주기 바란다. 요까지. 그 다음 4월, 5월, 미월은 초여름 한 달, 여름 한 달, 늦여름 한 달,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 그 다음 신월, 6월, 술월은 가을 한 달, 가을 한 달, 늦가을 한 달, 요래 갖고 세 개로 또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초겨울 한 달, 겨울 한 달, 늦겨울 한 달 해서 세 개로 외워주기 바란다. 그래서 머릿속에 외울 때 인묘진 봄, 이렇게 입으로 외울 때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이라고 떼서 이야기를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두 자씩 외우라 그랬잖아요. 갑을 목, 병정, 화, 무기, 토, 경금이란다. 경신, 금, 임계, 수. 이렇게 두 개씩 끊어 읽으라고 외우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세 개씩 끊어 읽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뭐부터 시작이다? 입춘부터 석 달.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왔어요? 입하 왔죠. 여기 뭐가 왔어요? 입추 왔죠. 여기 뭐가 왔어요? 입동 왔죠. 그래서 봄 석 달은 뭐부터 시작해요? 입춘부터 시작을 해서 석 달이고, 여름 석 달은 뭐부터 시작이에요? 입하부터 시작이고, 입추부터 가을 시작이고, 입동부터 가을 시작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무지무지 편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편타. 괜히 흥분하고 있죠, 제가. 이놈이 제1원칙, 지지를 공부할 때 제1원칙이 자축인묘를 공부할 때 제1원칙이 계절별로 외우는 거예요. 지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12달로 지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월을 쪼개기 위해서 만든 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확장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루를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로 응용되어 가죠. 자시, 축시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월이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자시 어디 갔노? 자시, 축시, 그 다음에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할 때 이 자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시는 어떤 개념이에요? 자시의 정중앙에 뭐가 움직여요? 자시 정중앙에. 아, 어렵다?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오시에는 꼭 뭐가 있어요? 태양이 가장 높은 데 떴다는 소리는 정오가 있죠. 하루로 따지자면. 지금 하루로 들어왔습니다. 오시에는 뭐가 있다? 정오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점점점 낮이 길어졌다가 점점점 낮이 짧아지는데 자에는 뭐가 있어요? 자정이 있단 말이라. 그것도 딱 요 중간에. 그럼 자시, 축시 이래 갈 때 이거 아직 춥죠? 밤에. 그러나 해가 곧 터올 시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똑같다. 이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자시, 축시도. 아직은 춥다. 언제 해 뜬다? 인시돼야 뜨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인시부터 떠서 아침이라 하고 사오미를 낮 시간이라고 하고 신유수를 가을 저녁 시간이라고 하고 해자축을 밤 시간이라고 나누는 게 이 사계절 원칙하고 똑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월로 외우세요. 월로.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오월, 미월, 신월, 유월, 수월, 해월. 인을 보는 순간 초봄이 생각나야 되고요. 묘를 보는 순간 봄이 생각나야 되고 신을 보는 순간 초가을이 생각나고 수를 보면은 늦가을이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계절로 먼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시로서도 아침이다. 요거는 아침인데 요거는 이제 밥 먹는 아침이다. 요건 사시, 오시. 감 오죠? 어떤 건지. 예.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워달라. 봄도 생각나지만 인시도 생각나야 되고 요거는 하지가 있는 여름도 생각나면서도 오시가 생각이 나야 되고 한낮 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같이 끄집어내면은 역학 공부를 바로 하고 계시는 거다. 이 글자 하나에 가을도 초가을도 생각나고 신시가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4시 정도 전후가 생각이 나면 돼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 초가을에 일어나는 현상들, 오후 4시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요 신을 대표하고 있는 걸 신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외우는 방법.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다시 갈 필요 없고 지금 빠진 게 또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근데 뭐 벌써 8시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페이지입니까? 29주 1장 12지지 60페이지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1장에 1 보면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제가 묶어서 그래 해놨고 최소한
한자로 연습해 주시고 인을 보면 호랑이요. 묘를 보면 토끼요. 진을 보면 용이요. 뱀을 살을 보면 뱀이라고 하는 동물까지도 같이 연결은 해 주셔야 돼요. 워낙 자주 쓰니까. 그 다음 월로 외우라고 했으니까 음력으로는 인월부터 시작을 해서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월이 동지가 있다 해서 동지달, 축월이 마지막 달 섣달이다 하고요. 양력으로는 대략 인월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6, 7, 8, 9, 10, 11, 12. 자월이 양력 12월 달이고 축월이 양력 그 다음 해 양력 1월 달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처음 접하시지만 그냥 흐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행과 결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자,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자연법이다. 그럼 요걸 이분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갈 때 크게 오르는 부분을 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 떨어지는 동네를 음이라 한다. 거기서 양의 초반부 기운을 목이라 하고 양의 후반부 기운을 화라 하고 그 다음에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걸 토라 하고 이 음의 초반부 부분을 금이라 하고 음의 후반부 부분을 수라 하고 그 다음 다시 넘어가면은 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목을 천간으로 따지면요. 목을 또 한 번 나눈다 그랬죠? 그때 목의 초반부 부분을 갑이요. 목의 후반부 부분을 천간으로는 을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병정인데 화를 여기다 쓰면 좀 클래? 화를 조금 가운데다 써줄까? 네. 초반부 부분을 병이요. 그 다음에 후반부 부분을 정이요. 그 다음 무기로 나뉜다 그랬고 요 두 개가 경금과 신금으로 나뉘고 수가 임과 이제 개로 천간이 나눠진다 했는데 여기에 봄, 여름, 무더위 그 다음 가을, 겨울로 오행을 나눈다 했으니까 사계절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봄이고요. 여름이고요. 가을이고요. 겨울이고요.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요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봄, 여름, 무더위, 가을 기운, 겨울 기운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배웠던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집어넣으면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 신월, 6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요렇게 배치가 될 수 있겠다. 이해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간목을 목을 목이라 하고 병정을 화라 하고 무게를 토라 하고 경금을 심이라 하고 임계를 수라고 했듯이 이 자축, 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다가도 오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배치시켜 보겠다 이거지. 전체적으로는 목기운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화기운이고 토기운이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는 금기운이고 해자축이라고 하면 수기운 맞아요. 그렇지만 좀 더 요 안에를
정오행법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보면 자, 먼저 토부터 공부를 합시다. 토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가 오행에서 매개체 역할, 윤활제 역할, 앞, 뒤를 잘 넘어가라고 연결시켜주는 것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지에서도 계절별로 봄에서 여름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고 겨울에서 봄으로 잘 넘어가라고 중간중간마다 윤활제 역할을 하는 토의 속성들을 가진 글자들이 있더라 이거지. 어디에 있느냐? 봄에서 여름으로 잘 넘어가라고 요 놈이 토고요. 여름 석 달에서 가을 석 달로 잘 넘어가라고 요 놈이 윤활제 역할을 하는 토고요. 가을에서 겨울로 잘 넘어가라고 하는 요 놈이 윤활제 토고, 겨울에서 다시 인이 빠졌네. 인월 봄으로 초봄으로 잘 넘어가라고 요 놈이 토예요. 정오행법에 의하면. 근데 요걸 제일 많이 쓰니까 요래 일단 외우세요. 이거 지금 쓰는 표는 무조건 외운다. 자, 이때 윤활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토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 진, 미, 술, 축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요 진, 요 토, 미토, 요거 술토, 요거 축토가 성격은 다 달라. 왜 성격이 다 다르냐? 똑같은 나중에 우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요목과 요목은 간목과 을목, 요목 차이 있고요.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놨겠지. 쓸데없이 구분해놨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구분해놨겠지. 이것도 병정이 다르니까 화의 속성을 서로 갖고는 있지만 이 두 개가 다르니까 구분해놨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 토들도 이 글자와 이 글자 속성 다를 거고 다 속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써놨겠지. 그럼 토를 갖고 윤활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지만 속성이 어찌 다르느냐. 제가 달로 표시하라 했잖아요. 초봄과 봄을 달리고 온 다음에 오는 이 토는 어떤 토일 것 같아요? 봄 기운을 앞에 2달 먹고 온 토므로 이 토는 따뜻한 토다. 그 다음 이 미토는 어떤 토예요? 앞에 여름 4월과 5월 2달을 기운을 얻어먹은 다음에 온 토이므로 이 토는 뜨거운 토다. 그 다음 이 술토는 늦가을의 토는 어떤 토예요? 앞에 시원서늘한 가을 기운 2달을 신월과 6월을 거친 다음에 온 토이므로 이거는 서늘한 시원한 토다. 다른 말로 요거 건조한 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해자축에 오는 늦겨울에 오는 이 토는 어떠한 토다? 앞에 해월과 자월 2달을 지난 다음에 만난 토이므로 이 토는 추운 토다. 그래서 진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따뜻한 토. 머릿속에 딱 이래 외우세요. 그냥 이해는 되잖아. 뭔 말인지. 미토를 보는 순간 무슨 토? 뜨거운 토. 술토를 보는 순간 무슨 토? 시원 건조한 토. 축토를 보는 순간 무슨 토? 추운 토, 얼어붙은 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면 진토, 미토, 술토, 축토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거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토라고만 했다면 이거 글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구분해놨다. 그럼 구분한 대로 공부하자 이거지. 쉽게 공부하려고 오행으로 갖다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 단지 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앞, 뒷
앞계절과 뒷계절을 연결을 잘 시켜주라는 의미에서만 토가 필요했지. 따뜻한 토다, 뜨거운 토다, 시원 건조한 토다, 추운 토라고 하는 건 이 토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든. 얼마 전에 올해 임진년이에요. 지금 진달이에요. 어저께 진월이었어요. 아침에 진시였어요. 어제가. 오늘 정사일이거든. 어제가 진날이었는데, 병진일이었는데, 딱 진진 4개 떴죠. 아, 그래요? 안 죽었어요. 됐다. 아, 진이 왔다 하면 안 좋지. 식상 입고 하는데. 그 다음. 이 두 글자들은,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들은 그래도 봄 기운의 두 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글자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요거 일단 동그라미부터 치죠. 요거 동그라미부터 쳐야지 나중에 좀 안 헷갈리겠지. 요거는 그대로 그냥 봄 기운을 나타낸 데서 이는 목의 기운이고 묘는 목의 기운이다. 사와 오는 여름 기운이므로 요거는 그대로 화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기운이다? 금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가을 기운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고 여기는 수의 기운, 수의 기운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정오행법으로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봄은 목목토, 여름은 화화토, 가을은 금금토, 수수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슨 글자를 갖고 놀 거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갖고 놀 거고요. 흰색 글씨 임묘진상황이 신유술 해자축을 갖고 놀 때 정오행법에 의해서 인을 보는 순간 목이 생각나면 되고요. 묘를 보는 순간 목이 생각나면 되고 진을 보는 순간 토를 생각나면 돼요. 사는 화가 생각나면 되고 오는 화가 생각나면 되고 미는 토가 생각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요걸 보는 순간 뭐라고요? 초봄이다 이거지. 요건 진짜 중간봄이고 요건 끝봄이다. 늦봄이다. 하면서 토가 생각날 수 있으면 제일 잘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는 초여름의 화요. 이건 진짜 여름의 화요. 이거는 늦여름의 뜨거운 토요. 요거는 초가을의 금기운이요. 이건 진짜 가을의 금기운이요. 요건 늦가을의 시원 건조한 토의 기운이요. 그 다음 요거는 초겨울의 수요. 요건 진짜 겨울의 수요. 요거는 늦겨울의 차가운 토다. 요래 외워서 목목토, 화화토, 금금토, 수수토라고 외워주시면 제일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오행법을 마스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애았다고 보고 외웠다고 보고요. 요거를 그대로 동서남북으로 옮기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옮기면, 자, 아까 가을이다, 목이다 하는 건 뭐였어요? 주로 동쪽을 상징하게 되고요. 해가 떠오르니까. 사오미는 여름을 상징하니까 주로 남쪽을 상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가을은 저녁을 상징을 하기도 하니까 해가 떨어지는 쪽을 상징하니까 서쪽을 상징하게 되고 해자축은 밤에 어두운 북쪽을 상징하게 된다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자, 이거 좀 치워도 됩니까 이제? 예.